자, 8품사가 나왔어요. 8가지 품사라는 뜻입니다. 영어를 잘한다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영어에는 문법이 필요 없다. 문법을 안 하는 게 좋다. 예,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하고 문법 모르면 안 된다. 예, 문법은 영어를 잘하면 꼭 필요하다. 예, 두 가지 서로 다른 주장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쪽 주장 다 옳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문법 중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해서는 안 된 문법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문법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5%는 꼭 필요한 문법이 있어요. 예. 이 문법은 모르면 절대 영어가 안 돼요. 예. 이렇기 때문에 문법을 해야 된다는 말도 맞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5%의 문법은 꼭 필요한데 문법을 안다 하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8품사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8품사 모르고 문법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8품사는 우리말의 관점에서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은 왜 그럴까요? 엉터리 문법 95% 그것 때문에 시간을 뺏겨서 그래요. 그쪽으로 신경 쓰다 보면 진짜 해야 할 문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8품사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해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가 어렵다면 강의도 보시고 또 다른 설명이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이 8품사에 대해서는 어설프게 알면 안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 서서 강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8품사를 똑바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형용사가 뭔지 말해보라 하면 착하다, 크다, 아름답다, 사물의 형상이나 성격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형용사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8품사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속에 있는 내용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부사에 관한 설명인데 우리말의 원리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원리를 파악하게 되면 너무 암기하기가 쉬워요. 자, 이 같은 문제를 직접 풀어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전치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앞에서 위치나 방향, 수단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질적인 왜를 잘 익혀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단어 있죠. in, under, from, after 이런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 단어로 이루어지는 문장이 중요한 겁니다. 문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짧은 문장 in the room 할 때 in 그렇죠. from 서울, 서울로부터 이때 이 from이 전치사다. 이렇게 알아둬야지 효과가 빠릅니다. 그냥 단어만 따로 외워두는 것은 효과가 느립니다. 이 접속사, 감탄사도 8품사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장 공부거리가 적은 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접속사가 뭐냐? 말을 연결해주는 and, but. 감탄사는 오, 아, 아우치. 우리말에 어머나, 아야. 8품사에 대해서 말로만 명사, 대명사, 동사 그렇게 하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말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아는 것이라고 했죠. 여기에 나오는 것은 1차 연습입니다. 8품사에 대한 1차 연습, 1차 훈련 또는 1차 관문. 이것은 2차 관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2차 관문, 2단계 연습. 자, 이런 것은 마지막 3단계 연습입니다. 여기에 정답을 다 말하는데 그것도 느리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는 속도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명사란 이런 것이요,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 대명사는 이런 것이 있다. 동사는 이러이러한 것을 동사로 하며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상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사, 전치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8품사를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치사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간단합니다. and, 그리고 so, because, but 이외에도 몇 가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단어만 가지고 접속사를 말하지 말고 이 단어와 관계된 실질적인 외문을 함께 암기해 버렸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것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외문을 그대로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접속사를 안다고 할 수 있지. 접속사가 뭐냐? but, and 이렇게 대답하는 거 가지고는 아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하는 장면을 그대로 익혀버려야 되는 겁니다. 8품사 중에서도 동사가 가장 어렵습니다. 공부할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동사에 대해서 다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동사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히 동사 시제라 해서 12가지 시제가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사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쉽게 10년 걸려도 해결되지 않는 것을 5분, 10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비동사, 조동사, 일반동사 이런 용어를 좀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그 다음 단계 고급 동사 시제에 대해서 들어가게 되면 한순간에 끝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이 다릅니다. 영어 문법을 하는 이유는 문법 그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고 영어를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음껏 영어로 말하고 듣고 글로 쓰고, 단어는 중요합니다. 단어 모르고는 그 다음 단계를 진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단어 공부는 스스로 해야 돼요. 기본 원리만 알아주면, 공부하는 방법만 알아주면, 발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알려주면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선생님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점검하고 모르면 스스로 알도록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어 공부는 읽고 번역하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우리말을 빨리 영어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것도 속도전입니다. 뜨등거리면 안 됩니다. 팔품사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했죠. 형용사도 팔품사 아닙니까? 앞에서 형용사를 잠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또 때가 되면 또 형용사에 대해서 색다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왔죠.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꼭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형용사의 용법, 쓰임새죠. 이런 것을 우리말로 빨리 읽고, 영어로 읽고 번역하는 거, 또 우리말을 반대로 영어로 빨리 옮길 수 있는 능력 꼭 갖춰야 됩니다. 물론 쓰는 것도 필요하죠. 부사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정도에서 까먹어 버리면 안 되겠죠. 색다른 방법으로 또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사에 대해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의무는 완전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단어는 품사에 속합니다. 이 단어는 품사가 무엇입니까? 형용사입니까? 부사입니까? 어느 중에 팔품사 중에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죠. 처음에는 단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단어를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갑자기 물으면 이것이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단어는 반드시 품사를 따져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 때는 얼른 정답을 봐야 돼요. 보고 그 다음에는 안 보고 풀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르는 문제를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고 아는 것은 때가 늦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즉석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를 때는 즉석에서 답을 해결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 놓은 부분을 또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